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삼성전자의 기준점을 사람들이 이제 10만전자 인근에서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한다고 했고, 떨어진다 했고요. 4만전자, 3만전자, 2만전자도 가능성이 있는 회사예요. 이제 모든 성장기라는 것은 이제 20년을 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성장기를 봤을 때 애니콜 인근이었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이 시기부터 잘 보시면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 단순하게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매출이 오르기만 했죠. 애니콜 폴더폰에서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진화하고 뭐 노트북에서 뭐 태블릿으로 진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호황기도 겹치면서 20년간 성장만 했어요. 그랬던 이 삼성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오르기만 하는 회사다. 떨어져도 올랐다. 이 과거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떨어졌다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경우의 수가 아주 다릅니다. 무려 20년간 올랐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 과정이 있고 난 뒤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 관련 주식들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제가 기업 강의를 해드렸죠. 한 2편에 걸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기업들은 올라가는데 결국에 삼성전자는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이제 전성기를 타는 거예요. 전성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전성기 시점이 다 다른데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부터 그냥 전성기를 타고 하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 떨어진 거고 여기서 이만큼까지는 그냥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올라간다는 희망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10만 전자 인근 때도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요. 이러면서 결국에 아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다가 막상 사면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잘 보시면 올라가고 하니까 올라갈 것 같잖아요. 분위기가 바닥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또 계속 내리막이에요. 잘 보시면 월봉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 주식은 지금 이 방향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방향성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전성기를 너무나도 독식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이 뭐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제품들이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회사들이 작은 회사한테 수요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전자레인지라고 검색을 했는데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 SK 매직이 있고 뭐 CN 컴퍼니 이런 회사 뭐 처음 듣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쿠쿠만 해도 뭐 리뷰가 6,000개예요. 이전에는 삼성이 이 전자제품들을 완전 독식을 해버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롯데 알미늄이라는 회사에서 전자레인지를 만들어요. 그냥 뭐 라이브 플래닛이라고 이런 회사 제품이 안 팔리냐? 잘 팔려요. 삼성 제품은 검색하고 아주 밑으로 내려와야 있는 거예요. 제가 중소기업이 앞으로 계속 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게 1년, 2년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삼성 제품보다 다른 제품들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LG전자가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그런 뭐 브랜드의 제품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냉장고를 한번 쳐볼까요? 냉장고로 검색했더니 뭐 하이얼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그다음 뭐 CN 컴퍼니, 뭐 위니아, 루컴즈 전자 이런 회사 제품들이 안 팔리냐?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계속 내림세를 타고 있단 말이죠. 핸드폰이나 뭐 TV 같은 영역도 이게 뭐 중국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샤오미다. 전 이제 중국산 하면 진짜 별로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한번 써봅니다. 근데 희한한 게 가격은 삼성전자의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성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인 삼성이 계속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이 영역 확장을 하면서 점유율을 독식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란 브랜드가. 근데 중소기업한테 점유율을 뺏기고 있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산을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특별하게 삼성을 썼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점유율이 그동안엔 참 계속 많이 올라갔는데 계속 이제 뺏기고 있는 형태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성장을 한다.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컸으면 이제는 이런 자리를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들한테 양보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트렌드예요, 트렌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저희 어렸을 때 뭐 라코스테나 뭐 아식스나 뭐 프로스펙스나 뭐 프로 월드컵이나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갈 땐 잘 나가다가 이제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잘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전성기라는 게 한번 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실제 전성기가 이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 2010년도 이후에요. 거의 10년간.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했고, 이제는 미국이 삼성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반도체라는 아이템이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삼성을 매우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결국에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 많은 기업들이 한계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단가는 폭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혼자 재밌는 장사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삼성전자가 재무제표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사라진다. 이익률이 계속 감소한다. 적자 재무제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삼성이란 브랜드보다 더 나은 선택인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물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도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거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 시대는 갔어요. 이렇게 전자레인지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치고 있어요. 왜냐면 막상 만들어 보니까 만들기가 어려운 제품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브랜드의 회사들이 이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게다가 잘 팔려요. 또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 이 시대는 그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쇼호스트, 판매원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제품을 신뢰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 뭐 동영상으로 제품을 막 쇼호스트가 나와서 중소기업 제품인데 말을 그럴싸하게 하면 사람들이 중소기업 제품도 이제는 사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기술력이 뭐 과거처럼 뭔가 이런 걸 만들 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전자제품 시장으로 많이 침투를 할 것이고,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이제 기술력의 진보가 한계점에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술력이 진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중소기업에서 따라하기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값싸고 질 좋은 가성비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시더라도 이제는 브랜드를 보고 투자하는 시대가 갔어요.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는 시대가 대기업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기업도 결국에 삼성은 이렇게 떨어져도 이런 기업은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이 종목도 제가 작전주라고 해서 영상을 최근에 올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불의 시대에서 물의 시대로 전환됩니다. 이제 불의 시대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공기업이고 공직자고 공무원이고 뭔가 상징성이 있는 게 이제 불이거든요. 물은 상징성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혼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고 독구다이고 이혼을 한 사람이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고 조직이 아니라 프리랜서고. 이 물의 시대는 뭐예요? 혼자니까 배달의 민족, 쿠팡 알바, 뭐 이런 혼자서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일들이 더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조직 안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자기 능률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공무원 시대는 간다라고 했죠. 공무원은 결국에 다 몰락한다. 예전에 공무원 시험을 보셔가지고 뭐 호봉이 높으신 분들은 관계없는 얘기고, 지금부터 공무원을 하면 나락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공무원의 인기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 더 하락할 거예요. 공적인 직업이 하락한다. 이게 물의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공시 어렵게 붙고도 사표 던지는 2030. 이제 MZ 세대들이 공무원 시험을 마치 재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스펙이기도 하고. 정에 해당하는 직업들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명예를 찾는 게 아니라 7급 공무원의 타이틀, 누군가에게 말하기 좋은 직업을 가졌단 말이죠. 과거에는. 너 어디 다녀? 맞선을 볼 때도 7급 공무원인데? 이런 얘기들을 했던 시절은 한물 가고, 이제 앞으로 시대는 직업이 뭐냐가 아니라 얼마를 버는지 실속을 차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다면, 이제 앞으로는 급여가 얼마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당직이나 공사판, 생산직 같은 직업들에 열광을 하는 거죠. 사무직보다 현장직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명예 따위는 필요 없고 난 한 달에 뭐 500, 1000을 벌 거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직업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뭐 현대자동차 생산직 인기 열풍, 공돌이라고 하면서 무시를 받았던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인기 직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라는 이런 체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코스, 바를 정자의 코스잖아요. 이 대학교를 나와도 쓸모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관계없겠지만 앞으로 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 시대가 앞으로 매우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실속이라고 했잖아요. 실속. 물의 시대는 실속이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졸업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나 경력 위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예를 들어 뭐 어느 기업에 취직했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실적을 낸 사람이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업에 얼마만큼의 매출을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에 이런 실적을 더 높게 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똑똑할 거야, 이런 무식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클래식이 대세였다면 클래식은 추락하고, 이제 실용음악이나 실용음악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음악들이 대세를 탈 거예요. 유튜버로는 이런 가수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성기는 사람마다 정말 정확하게 20년씩 줍니다. 다만 자기가 전성기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했던 시절은 기억하지 못해요. 불행했던 시절 위주로 행복했던 시간은 대부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차피 전성기가 20년씩 골고루 오기 때문에 뭐 시기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의 시대에서는 물의 시대에 관련된 사람들이 20년간 전성기를 누린다. 그래서 뭐 이런 분야도 제가 많이 뜬다고 했죠. 미용 쪽. 업황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무너지는 업황들은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죠. 치열하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다. 그런 업종들은 추락하는 거예요. 법무사나 뭐 세무사, 그 자격증을,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점점 더 많아질 것인데, 자격증이 포화가 됐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 가치가 결국에 하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용사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뭐 깍쟁이다라고 하면서 무시를 많이 받았던 직업인데, 이런 직업들은 인구 대비 자격증 수가 부족해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이 업종에 지금 들어가면 미용사 치고 한 달에 1000만 원 못 벌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아, 미용사가 무슨 1000만 원이야? 그래서 이제 능력이 되면 뭐 1500 버는 사람들, 2000만 원 버는 사람들, 경영이 되면 3000 버는 사람들, 5000만 원 버는 사람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은 항상 따로 있다. 실전이다. 그래서 이제 미용 쪽에서도 유망한 직종이 이제 두피 문신.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에 머리 빠지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머리숱이 적은데, 이런 분들이 몇백을 주면서까지 문신을 한다는 거죠. 눈썹 문신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 적은 업종일수록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크기가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공부는 그냥 중간만 하면 되고 굳이 잘할 필요 없어요. 공부를 잘하면 암기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과하게 시키면 오히려 머리가 멍청해집니다. 암기력만 상승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책 보고 외우는 습관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는 적당한 선에서 중간만 유지하는 선만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지 뇌의 구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받아들인단 말이죠. 수학 공부만 죽어라 시키면, 영어 공부를 죽어라 시키면 다른 쪽이 발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이런 분야들은 적당한 선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나머지를 예술 계통이나 뭐 음악도 좋고 춤도 좋고 이런 코딩, 인공지능 같은 분야의 공부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정의 시대에서 편의 시대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 이 시대가 바뀌면서 면접을 볼 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뽑히는 시대,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뽑히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게 이제 예체능,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시대가 뭡니까? 우리 직원이 노래를 잘 불러서 우리 회사를 유튜브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들어오면 모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마케팅 전략을 짤 때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래나 춤을 잘 추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대학교만 보고 뽑는 시대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의 시대가 열렸을 때 이제 부동산 시대는 전부 몰락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몰락은 21년도부터 말씀드렸고, 22년도에 전부 던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23년도에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큰 그림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대는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 삼성전자의 운명은 20년간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좋은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삼성을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는 회사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미들이 산 주식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올라갈 수 없고요. 과거부터 여태까지 이 얘기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개미들이 산 주식 말고 개미들이 안 사는 주식을 사야 돈을 법니다. 개미들이 사고 있다는 주식은 결국에는 계속 하락하고 하락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삼성을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